현재 그래프가 아래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중 y는 fx의 제곱이 감소하는 구간인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문제에서 말하기를요. 얘는 이 문제에서 뭐 별 의미가 없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새로운 함수예요. 몇 차 함수? 8차 함수에 관한 얘기야. 4차 함수를 제곱했으니 8차 함수가 되겠지? 근데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알아 몰라? 몰라요.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요 새로운 그래프가 감소하는 구간 정도는 찾아낼 수 있겠다요. 자, 그래프가 감소한다, 증가한다 이런 말 나오면 우리는 이제 뭘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도함수. 맞습니까? 자, 그래서 식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y-라는 도함수를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저 녀석은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네요. 그러므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겉미분하면 2fx 이렇게 할 수 있고, 이제 속에 있는 건 미분하셔야겠죠? 성미분하면 뭐라고 적을 수 있겠습니까? f-x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때 이 녀석이 여기에 5개의 열린 구간이 나와 있어요. 자, 얘 a, b라는 이 열린 구간에서 감소하는지 증가하는지 구해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2에 fx라고 했는데요. 자, a와 b, 열린 구간 a, b라는 요 사이에서 fx의 값은 항상 몇 차? 양수야, 음수야? 양수. 어머, 얘 항상 양수구나. x축 위에 있으니까 양수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f-x 보도록 하자. f-x라는 것은요, 접선의 기울기야.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에서 모두 다 어때? 항상 양수지. 맞습니까? 그러므로 f-x도 저 구간에서는 항상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값이 뭔지 몰라도 2 곱하기 양수 곱하기 양수이므로 전체적으로 양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a, b라는 이 열린 구간에서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라고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풀 수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CD, DE, EF, G 무한대 모두 다 작업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예요. 자, 나머지는요, 선생님이 하나는 해줬어. 몇 번? 1번은 해줬으니까 나머지 2, 3, 4, 5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선생님이 하나 더 해드릴 거예요. 질문하십시오. 답을 내신 분은 답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 예. 자, 우리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C, D라는 열린 구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EFX, F-X라는 요 도함수의 식에서요, CD 구간을 봤더니 바로 요 구간이에요. 와우, 요 구간에서 함수값은 전부 음수네. 그리고 요 구간에서 접선의 기울기도 전부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음수 나오고 있네요. 그러므로 전체 부호는 0보다 큰 양수, 증가함수 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자. D, 2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 D에서 이면 바로 요 구간이구나. 자, 이 fx의 f-x를 봤을 때 D에서 이 구간의 함수값은 모두 음수죠. 그리고 f-x는 모두 어때? 접선의 기울기는 전부 다
양수죠. 그러므로 얘는 플러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 모두 다 곱하면 전체 보는 0보다 작은 감소하는 구간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3번이 답일 거고요. 그래도 확인 사살 하셔야 되죠. 내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자, 이 F 구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F 구간 요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F 구간이나 AB 구간이나 꼬라지가 똑같이, 그러므로 얘는 1번도 증가니까 얘도 보나마나 증가가 나오겠다예요. 자, 5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G에서 무한대까지 되겠네. 자, G에서 무한대는 바로 요런 녀석 되겠네요. 자, 이 fx의 f-x를 봤을 때 fx의 값은 어떻습니까?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그림을 잘못 그려놨구나. 예, 죄송해요. 여기다, 여기. 예, fx의 값은 몇이다? 음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도 뭡니까? 음수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얘는 0보다 크다, 증가되겠다예요. 그러므로 답은 몇 번? 3번. 이런 식으로 도함수를 이용해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네. B에서 C는 왜 안 해요? 네? B에서 C. D에서 B에서 C. B에서 C. 왜냐면 없어. 우리 1, 2, 3, 4, 5 풀고 있는데 B에서 C는 묶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안 푼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한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은요, fx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증가함수다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증가함수라는 표현은요, 다시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x1보다 x2가 더 클 때 fx1과 fx2의 대소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증가함수는 부호가 그대로예요, 반대로예요? 그대로 유지된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세 개의 표현은요, 모두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fx가 뭔지 모르지만 계속 끊임없이 증가하는 그래프야 라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다양한 표현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누구를 제일 잘 기억해야 된다? 세 번째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그냥 읽으면서 애들이 증가함수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지만, 세 번째 표현은요, 개념을 아는 애들만 딱 보자마자 증가함수네? 라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아래 보도록 하자. 자,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감소한다. fx가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에서 감소함수다. 같은 말이죠? 자, 그리고 이와 같은 감소함수의 표현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x1이 x2보다 작을 때 fx1과 fx2의 대소 비교를 하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입니까? 반대로입니까? 반대로. 감소함수에서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가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요 아래 보도록 하자.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 혹은 감소라고 나와 있어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예요. 자, 그러면 이 표현은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에서 증가함수 혹은 감소함수야 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다항함수 fx가 1대1 대응일 때, 1대1 대응일 때. 자, 우리 1대1 대응은 어떤 특성을 두 개를 가진 함수라 그랬어? 위로의 함수인 동시에 1대1 함수입니다 라고 했죠? 위로의 함수라는 건 끊김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고, 1대1 함수라는 얘기는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된다라는 얘기했지? 그래서 얘는 뭐야? 1대1 대응 함수라는 건 끊김없이 계속 증가하거나 끊김없이 계속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증가함수 혹은 감소함수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다항함수 fx가 역함수가 존재할 때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역함수가 존재할 때. 자,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뭔데? fx는 1대1 대응함수여야 합니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 얘네들은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 다항함수 fx가
1대1 함수일 때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1대1 함수일 때. 왜냐면요. 다항함수의 특징이에요. 전구가 연속이다라는 특징을 이미 다항함수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되면 돼?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기만 하면 되는데 1대1 함수의 특징이 뭔데?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함수였죠. 연속이 된 경우에는. 자, 그러면 1대1 함수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하기도 합니까? 어떻게 표현해? 1대1 함수라는 표현. 시작! x1, x2 1대1 함수의 표현 x1, x2 같지 않으면 fx1, fx2 같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선생님이 수학하에서 1대1 함수 가르칠 때 가르쳤는데 자, 1대1 함수는요. x1, x2 같지 않으면 fx1, fx2 같지 않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문제에 출제되기도 한다? f 같으면 속의 것들끼리 같다. 기억나십니까? 즉 무슨 얘기예요? fx1, fx2 같으면 속의 것들인 x1과 x2도 같을 때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윗명제의 대우죠. 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 혹은 감소 함수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다양하게 문제에서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이제 도함수의 활용 2에서 배우는 중요한 다항함수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3차 함수와 4차 함수에 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3차 함수가 증가한다, 실수 전체에서 혹은 3차 함수가 감소한다, 뭐 이런 문제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자, 3차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 혹은 감소한다라는 얘기는요.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가거나 헐렁하게 이렇게 가거나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가거나 헐렁하게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3차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 혹은 감소하는 경우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요. 문제 풀이가 아예 두 개로 완벽하게 나누어 버려요. 뭐냐면 어쨌든 증가 감소 나오면 무조건 도함수 구해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지. 그래서 내가 도함수를 구했더니 그 도함수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요. 미지수가 들어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3차 함수의 도함수는 몇 차 되겠어? 2차. 차수가 하나 낮아지겠죠? 그래서 내가 봤더니 2차 도함수에요. 미지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 2차 도함수에요. 미지수가 없는 경우가 있더라요. 자, 그러면 2차 도함수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푸셔야 되냐? 아, 이 녀석 그거부터 설명하고 갈 걸 그랬나? 우리 요거 설명하기 위해서 12페이지부터 좀 보고 갈게요. 자, 12페이지 보고 5페이지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우리 12페이지부터 배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부터 공부를 할 겁니다.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에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x의 세제곱의 개수예요. 자, x의 세제곱의 개수가 양수가 나오는 경우는 얘는 최종적으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기울기 0이 됐다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헐렁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세 종류의 개형이 존재합니다. 자, 음수로 넘어갈 때는요. 요런 그래프 혹은 순간적으로 0이 됐다 내려가는 그래프 헐렁하게 내려가는 그래프 이렇게 총 6개의 그래프가 3차 함수의 기본 그래프 유형이에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요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2차 도함수를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도함수는 순간 어떻게 구하냐면요. 순간적인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바로 이 시점. 그죠? 예, 순간적으로 0이 되니까 요 점을 지나야 돼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도 순간적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죠? 바로 요 점을 지나야 합니다. 자, 이렇게 적어놓고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지. 여기선 접선의 기울기 마이너스지. 여기선 접선의 기울기 플러스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짓을 해야 됩니까? 3차 함수의 도함수인 2차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면서 그려야 합니다.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요런 2차 도함수를 구하시면 돼요. 즉 도함수에서 이 y좌표 값이 양수라는 건 원래 함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전부 다 양수라는 얘기고, 와 y좌표 값이 음수네요 라고 나오는 것은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요 녀석 보자. 요 녀석은요 중간에 한번 살짝 0이 되는 순간이 있었죠. 그런데 그 후로 계속 어떻게 돼? 플러스인 상태예요. 맞나요? 그러므로 얘는 그림을 그리면 모두 양수 쪽에만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순간적으로 0이 되는 구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하고 전혀 만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다? 요 경우에는 2차, 요 2차 도함수의 판별식 D를 구하면 0보다 크다가 나와요. 요 경우엔 판별식 D는 0이다가 나와요. 요 경우엔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가 나오더라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그 밑에 개념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때라는 문제가 나오면 극값을 안 배웠구나. 이거 좀 이따 하자. 극값 개념 아직 안 배워서 여기까지 해놓고 우리는 5페이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5페이지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무조건 3차 함수의 증가, 감소라고 나오면 2차 도함수를 구해놓고 문제를 푸는데 무조건 100% 2차 도함수를 구해놓고 문제를 푸는데 이 도함수 자체에 미지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와, 얘가 증가, 감소한다라는 것은 헐랭하게 증가하거나 순간적으로 0이 됐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림을 만족하거나 바로 요런 그림을 만족하는 경우야. 요런 그림, 한 점에서 만나야 돼요. 요런 그림을 만족하는 경우야. 즉 판별식 D는 0 이하, 판별식 D는 0 이하라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차 도함수에 미지수가 없는 경우에는요. 판별식을 구하시고요. 그 후에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거나 혹은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해서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해서 문제를 푸셔도 돼요. 어떤 방법으로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미지수가 없다는 것은 쉽다는 얘기야, 어렵다는 얘기야? 쉬워요. 전부 확정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확정된 녀석만 그려도 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절로 알아요. 반면에 미지수가 있다라는 건 조금 더 어려운 유형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기억하도록 하자. 3차 함수가 증가 혹은 감소할 때 2차 도함수의 판별식 D는 0 이하이다. 이렇게 결론 내려서 3번만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차 함수가 증가 혹은 감소할 때 2차 도함수의 판별식 D는 0 이하이다. 한 번 더. 3차 함수가 증가 혹은 감소할 때 2차 도함수의 판별식 D는 0 이하이다. 마지막. 3차 함수가 증가 혹은 감소할 때 2차 도함수의 판별식 D는 0 이하이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아래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답을 내신 분은 답을 외쳐주세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예,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10초 후에 같이 풀겠습니다. 마무리 지으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얘기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fx라는 3차 함수가 나와 있어요. 3차, 4차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3차 함수가 실수 정 구간에서 감소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자, 어떤 함수가 감소하는지 증가하는지 알아보고 싶으면 우리는 무조건 뭘 구해야 된다? 100% 도함수. 되겠습니까? 증가 감소 나오면 무조건 뭐야? 도함수. 그래서 도함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f-x는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3이라는 요런 도함수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함수가요, 증가 감소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와우, 여기에 미지수 k가 들어있네?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미지수 k.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는 미확정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풀 수밖에 없다? 판별식 D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개념으로 풀 수밖에 없다.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2의 배수네요. 그러므로 4분의 D 공식 써줘도 되겠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 C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0 이하랍니다. 즉 K의 제곱 마이너스 9는 0 이하이므로 K-3, K 플러스 3은 0 이하네요. 결국 K의 값은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야 라고 이렇게 구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자. 3차 함수가 증가 혹은 감소할 때 판별식 D는 무조건 뭐다? 0 이하다.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푸세요. 그래서 답을 내신 분은 답은 몇 번 하고 얘기해 주세요. 답은 2번, 4번. 4번. 네, 답은 4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문제 봐도 되겠습니까?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 함수 중 함수를 봤더니 전부 몇 차 함수 나왔습니까? 3차 함수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간에서 증가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어떤 함수가 증가 감소한다? 이런 말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뭘 구해야 된다? 도함수 f-x를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f-x를 구했더니 3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이라고 나오네요. 자, 풀이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판별식을 이용한 후에 그림을 그리거나 예, 혹은요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하거나 두 가지 풀이가 있다. 자, 두 가지 다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별식 4분의 D를 구해볼 거예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오, 얘 0 나오네요. 그러면 얘는 뭐야? 여기에 보이는 이 도함수는요 아래로 불러긴 2차 함수인데 판별식 D가 0이라는 것은 얘하고 한 점에서 만나는 이런 상태가 되겠지. 그러면 요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때? 증가하다가 잠깐 0이 됐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요 녀석을 계속 증가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판별식과 그림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f-x는 3으로 묶으면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어머, 그냥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므로 얘는 3의 x 플러스 1의 제곱이죠. 얘는 항상 몇 이상입니까? 0 이상이에요. 맞습니까? 도함수가 항상 실수 전 구간에서 0 이상이라는 것은 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녀석도 풀어보겠습니다. 자, g-x를 구해보면 3 앞으로 내려오면 서로 약분되네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되네요. 자, 1번 4분의 d 공식으로 풀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서 얘는 0보다 작다라는 이런 그림이 나와서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림이 될 거예요. 아래로 볼록인데 0보다 작다, 즉 실근이 없으니까 이런 상태가 되겠네요. 그래프가 어떤 상태다? 헐랭하게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고요. 자, 두 번째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으므로 x-2의 제곱 플러스 1이에요. 얘는 항상 몇 이상입니까? 1 이상인 함수지. 1 이상이라는 것은 무조건 항상 0보다 큰 거지. 무조건 도함수가 0보다 크다라는 건 얘가 계속 증가한다라는 얘기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D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h-x 구하면 6x의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18 이렇게 나옵니다. 자, 판별식과 그래프 이용해서 풀도록 할게요. 66에 36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18 이렇게 나와서 얘 0보다 커요. 그림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그죠? 네. 그러므로 얘는 어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계속 증가한다고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자, 요 녀석도 보도록 하자. 두 번째 솔루션. h-x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겁니다. 6으로 묶으면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예, 마이너스 24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 이 식은 6에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4가 돼서 0 이상인 값에 마이너스 24를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4 이상인 수가 되겠네요. 그 얘기는 얘가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 순간적인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될 수도 있다. 즉 순간적으로 감소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므로 디귿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러므로 답은 기억과 니은이다 라고 확정된 그래프이기 때문에요.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확정된 건 되게 쉬운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뭐에 초점을 맞춰야 돼? 미확정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다시 한번 3참수가 계속 실수 전 구간에서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요. 뭐로 푼다? 판별식 D는 0 이하다 라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개념의 제목입니다. 3참수가 제한된 구간에서 증가 혹은 감소하도록 이라는 표현이 문제에 나왔어요. 3참수가 제한된 구간에서 증가 혹은 감소하도록 이라는 표현이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요, 증가, 감소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뭘 구해야 돼? 2차 도함수를 구해야 되지. 맞습니까? 그래서 2차 도함수를 구했어. 그래, 이런 표현 나오면 무조건 도함수부터 구하고 보는 거지. 2차 도함수를 구했는데요. 이 2차 도함수가 당연히 미지수를 포함할 것 같아? 안 포함할 것 같아? 포함하겠지. 거의 90% 이상의 문제는 포함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수학 문제지. 그죠? 얘가 미지수를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3참수가 제한된 구간에서 증가 혹은 감소하도록 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2차 도함수를 구해봤더니 얘가 미지수를 포함하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냐? 그래프를 그린 후에 근의 분리라는 개념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프를 그린 후 근의 분리. 자, 모두 다 근의 분리 뭔지 아시죠? 아시죠? 자, 나는 근의 분리 안다라는 사람만 손 들어보자. 나 근의 분리 알아요. 우리 찬영이 생각 안 나고. 찬영이 수학상 선생님한테 안 배웠니?
배웠지? 근데 기억이 안 나고 분해 분리 우리 했지 않아? 정확히